자, 그럼 주장하는 글쓰기 일단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요거 주장하는 거는 뭐가 초점이냐면 여기 설득에다가 체크해. 설득만 되면 됩니다. 설득. 얘가 바로 목적이다. 목적. 자, 그러면 빨리 넘어가고 우리가 불편, 쓰레기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글 관련된 내용이 이 길거리의 쓰레기통 관련한 내용이긴 하거든. 그래서 요거 잠깐 활동 전에 잠깐 보는 거니까 한번 눈으로 쭉 훑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바로 페이지 106페이지부터가 바로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번 파트는 우리 저번에는 토론하기였잖아. 이번에는 주장하기 글쓰기야. 그러면 글쓰는 단계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계획하기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계획하기에다 체크. 자, 그럼 계획하기 단계에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먼저 주제부터 설정해야지. 자, 길거리의 쓰레기통의 수를 늘리자. 그러니까 길거리에 늘리자. 이게 바로 주장하는 거잖아. 주장하고 싶은 주제를 먼저 정하고 그러면 주제와 관련돼서 어디에 실을 건지 그게 매체거든. 매체는 전달할 수 있는 물질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신문에 투고해야지. 그러면 신문이라는 매체에 맞게 적절한 자료도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 지역의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별로 없어서 더러워지는 것 같아. 문제 상황을 떠올리는 거고. 자, 많은 사람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내용에 맞게 근거에다 체크. 주장이 있으면 근거도 있어야지. 근데 이 근거의 타당성은 당연히 객관적인 자료를 끌고 오거나 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로 바로 내려가서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문제 상황이나 쟁점. 우리 저번 시간에 쟁점 했었다. 쟁점이 뭐였지? 맞아. 싸우는 지점, 부딪히는 지점이라고 했었잖아. 그쵸? 쟁점과 관련된 주장하고 싶은 주제도 고려하고 그리고 주제와 관련한 목적 그리고 매체도 고려하고 그리고 그 타당한 근거도 우리는 들어야 된다. 솔직히 요 정도는 객관식 선지 나와도 너네 충분히 풀 수 있어. 얘들아 걱정 안 해도 돼. 자, 그러면 요 뒤에 있는 페이지 107페이지부터 보자. 자료를 수집하여 근거를 구성하는 과정을 볼 거래. 자, 그럼 일단은 자료 수집하는 내용이네. 자, 그럼 자료 수집하기. 자, 다양한 매체 활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신문에서 쓰레기통 없는 땡땡시 6년 만에 결국 포기. 자, 쓰레기통 없는 도시의 대표적인 사례를 다른 도시의 사례를 끌고 온 거죠. 자, 그래서 땡땡시가 2012년부터 고수해온 쓰레기통 없는 도시 방침을 결국 포기했다. 자, 버스 정류장 등의 쓰레기가 끊이지 않았고 쓰레기통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게 바로 포기한 이유가 되겠네. 시민들은 쓰레기통이 없어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며 민원을 계속 제기했다. 시의 쓰레기통 없는 도시 방침에 아랑곳 없이 버스 승강장과 공원 등지에는 결국에는 쓰레기가 곳곳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생긴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기함으로써 어떻게 나의 근거 쓰레기통 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훨씬 도와줄 수 있는 근거겠죠. 자, 나 지문. 여러 매체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잡지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잡지 또한 인쇄 매체이기도 해요. 종이로 된 거니까. 재활용 쓰레기 배출. 비우고 헹구고 제거하고 섞이지 않게 재활용 쓰레기 배출 시 자, 지켜야 할 4가지 원칙. 첫 번째, 캔이나 플라스틱, 내용물 비워야 되고, 두 번째, 더러워졌다면 헹궈야 되고. 얘들아, 이거 쓰레기랑은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레기통 늘리자인데 관련성이 있어, 없어? 주제와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자료죠. 그쵸? 자, 그 다음 다짐은도 보도록 할게. 먹었으면 좀 가져가.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은 몇 년 사이 길거리 쓰레기의 주범이 되었다. 길거리 쓰레기와 관련된 내용이긴 하네. 자, 근데 보자.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으로 가져오면 일정 금액을 환불해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2008년 폐지되면서 사용량이 오히려 급증했대. 자, 그래서 땡땡구청이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 걸쳐 땡땡구의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해 분석해한 결과 플라스틱 컵이 36.2%, 종이컵이 36.2%, 쓰레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이제 일회용 컵에 대한 얘기인데 일회용 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아졌다라는 자료네? 그쵸?
자, 그 다음 것도 보도록 할게. 쓰레기통의 기능. 쓰레기통의 기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거리를 공유하는 시민들의 시민의식과 관리자의 책임감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꼭 필요한 장소에 적정한 수량의 쓰레기통이 설치되고 정기적 환경의 미화원이 잘 이루어질 때 어떻게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는 책에 대해서, 이거는 책 자료를 갖고 온 거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자료를 수집했으면 근거를 하나씩 구성해야 돼. 자, 우리 자료 활용할 때 보자. 주장이 길거리에 늘리자. 이거는 개인의 생각일 수 있어. 그러면 얘를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쓰레기통 수를 늘리면 어떤 효과가 있다? 거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효과를 제시할 거야. 그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나에는 길거리의 쓰레기통 수를 늘리면 재활용의 쓰레기 수거율도 높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효과를 각각 제기하겠네. 그러면 자료는 뭐 썼는지 보자. 자, 길거리에 버리는 이유는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를 활용해서 쓰레기통 수를 늘리면 당연히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를 구성할 거고, 쓰레기 분리배출의 원칙도 잘 지켜야 하겠는데, 그러면 내가 세우려는 주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네? 그치? 왜? 내가 세우려는 주장이 뭐였어, 얘들아? 그렇지, 이거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늘리자였어. 수를 늘리자인데 갑자기 분리배출의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거랑은 관련성이 없죠. 자, 그럼 길거리에 버려진 많은 쓰레기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가능한 거야. 쌤, 나랑 다랑 무슨 차이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 얘는 분리배출의 원칙을 잘 지키자고, 여기서는 길거리 쓰레기에 대한 내용을 했잖아. 그럼 관련성은 높아지는 거야. 알겠죠? 길거리에 쓰레기통의 수를 늘리면 재활용 쓰레기의 수거율을 높일 수 있다. 왜?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이 훨씬 더 높아지겠다라는 근거 자료를 쓸 수 있겠죠? 필요한 장소에 적정한 수량의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잘 관리하면 어떻게 된다? 쓰레기통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 관심과 노력감이 필요하다라고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에는 지문을 다시 써서 결론에는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야. 이 당부한다라는 게 한 번 더 주장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죠? 필요성을 한 번 더 알려주고. 자, 그 다음 페이지 109페이지. 이제는 실제로 글을 쓸 건데, 글을 쓰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자, 내용 조직하기에다가 별표. 내용 조직하기에 가장 편한 거는 얘들아 개요짝이야. 개요는 얘들아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3단 구성을 통해서 오히려 짜임을 더 높게 탄탄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론에는 당연히 길거리 쓰레기통이 부족해, 불편해 라는 문제 상황을 먼저 알려줄 거고요. 문제 상황을 알려준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문제 상황이네, 얘도. 쓰레기통을 줄인 게 바로 문제 상황인 거야. 왜 이렇게 줄였는데 이게 미관 때문에 줄였구나라고. 자, 그러면 늘리자라는 게 결국엔 우리의 주장이니까 거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자, 쓰레기통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고 길거리에 쓰레기통 부족해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쓰레기통을 잘 이용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근거 2에서도 뭐 이렇게 쭉쭉 정리는 되어 있죠. 뭘 쓸지. 그래서 근거 1, 근거 2. 자, 근데 문제는 봐봐. 여기서 쓰레기통 주변에서 악취가 발생한다. 이거 내용 좀 이상하지 않아? 여기서 거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써야 되는데 얘는 부정적인 부분이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근거 자료로 적절해, 안 적절해? 적절하지 않아. 얘는 그러면 빼야겠죠. 그래서 개요를 짜놓고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은 이제 삭제도 하면서 수정을 좀 해주셔야 돼. 됐나요? 이건 앞에서 말한 부분이랑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또 어떤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기대 효과, 긍정적인 전망, 뭐 외국의 사례 이런 것도 더 들 수 있다. 자, 근데 얘들아 그 밑에 있는 주장하는 글의 구조에다가 별표. 요 세 가지 중요합니다. 자, 서론.
서론에는 글의 주제나 문제 상황을 먼저 제시, 그리고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본론에서는 주장을 명확하게 내세우고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결론에는 당연히 요약 정리나 한 번 더 강조하거나 전망이나 당부를 더 붙이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당부가 아까 위에 있었잖아. 여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한 번 더 당부하는 내용이었는데, 추가적으로 뭘 더할 수 있다? 긍정적인 전망이나 이제 뭐 사례들 끌고 와서 한 번 더 얘기를 강조해 줄 수 있겠죠? 그쵸? 이게 결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뭐 들어가야 되는지 아셔야 되고요. 얘들아, 너네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요약 정리야. 실제 글쓰기 시켜봤어도 그 결론 부분에 요약 정리를 안 해주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 잊지 마시고 요약 정리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써. 자, 그러면 첫 번째 글을 쓴 거를 우리가 초고라고 하거든. 초고를 쓴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고쳐 쓰면 돼. 초고는 처음 쓴 거야. 계속 그리고 수정이 나가는 겁니다.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양심. 자, 그래서 이게 주장이 잘 드러나도 부제목입니다. 이거는 부제목. 부제목을 붙였으면 좋겠어 라는 이 사람의 이제 생각이네.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찾지 못해 불편을 겪어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있을 것이다 라고 적었는데 의문문에다가 체크해봐. 물음의 형식으로 하면 어떻게 내 경험이 어떻게 되겠어? 환기가 되겠죠. 거기다가 쓸까? 경험을 환기시킨다. 환기라는 게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라고 하면 당연히 주의가 끌리죠. 경험을 환기함으로써. 현재 우리 지역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부족하여 쓰레기를 버리려면 수백 미터를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문제 상황을, 색깔펜이 잘 안 보이니까 다른 색깔펜으로 할게요. 여기서 문제 상황을 먼저 제시를 해줘. 그래서 심각성이 있다 라고 알려줘야겠죠. 이는 일부 사람들이 길거리의 쓰레기통에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쓰레기통 주변이 지저분해서 거리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자, 그러니까 이전 이유, 여기 이게 바로 이유야. 어떤 이유? 쓰레기통을 줄인 이유야. 근데 문제는 그랬는데 문제는 오히려 어떤 상황이다? 쓰레기통을 찾지 못해서 불편한 상황이, 쓰레기통을 줄였는데 오히려 불편해진 상황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나 뒤집어지지. 이제는 늘리면 훨씬 더 좋은 점이 있다라고 글쓴이의 주장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자, 그러면 서론에서 내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문제 상황 및 제시 및 배경 등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글쓴이의 주장을 제기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로 끝나면 안 되지. 본론에서 뭘 해줘야 돼? 이제부터 근거를 말해주시면 된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이나요? 됐을까? 자, 그러면 첫째, 길거리의 쓰레기통의 수를 늘리면 거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쓰레기통의 수를 줄인 뒤 많은 시민이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지 못해 불편해하고 화단이나 가로수 주변 정류장 등에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기도 한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늘리면 뭘 할 수 있다? 거리 환경 개선이 가능하다. 자, 이게 근거야. 자, 이게 딱 근거. 그러면 줄인 뒤로 버릴 곳을. 자, 이거는 현재 상황이야, 현재. 현재에 대한 실태. 줄인 뒤로 오히려 버릴 곳을 찾지 못해서 불편해하기도 하고 오히려 아무렇게나 버리기도 한다라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야. 알겠죠? 쓰레기통을 없애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본뜻은 온데 간데 없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지저분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 상황인 거죠. 자, 따라서 쓰레기통을 충분히 설치해서 잘 이용하도록,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잘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면이랑 고쳐야겠죠. 수정할 수 있는 거야. 자,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줄어들어 우리 지역은 훨씬 깨끗해질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겠죠. 자, 둘째. 길거리의 쓰레기통 수를 늘리면 재활용 쓰레기의 수거율을 높일 수 있다. 자, 한 조사에 따르면 길거리에 발생하는 쓰레기의 70%는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 등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길거리의 쓰레기통 수를 늘려서 이러한 재활용 쓰레기를 더 많이 수거하면 폐기되는 쓰레기는 줄이고 자원 재활용은 높일 수가 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재활용 쓰레기의 수거율을 높인데 이게 근거지. 그럼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 근거 자료가 뭐야? 조사를 갖고 온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길거리의 쓰레기가 뭐더라?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컵 등이 많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쓰레기통 수를 오히려 늘려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면 오히려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긍정적 효과를 계속 제시해 줄 거야. 그러면 당연히 재활용률이 높아지니까 경제적인 이득도 생길 거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 라는 기대하는 바를 얘기해주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 그러니까 뭐하고 있어? 요약정리 쓰레기통 수를 늘리면 오히려 개선도 하고 수거율도 높일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본문 내용 그대로 요약정리하고 있죠. 이 바깥도 태양광을 이용해 자 이거는 관련성이 있어 없어? 좀 관련성이 많이 떨어지는 내용은 당연히 삭제해야 돼. 자, 뭐 때문에 삭제하는 거냐면 글의 통일성 때문에 항상 주제와 연관이 돼야 돼. 알겠죠? 그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쓰레기통의 수만 늘린다고 길거리가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 주민이 모두 거리의 주인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거를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당부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글쓰기입니다. 자 그럼 아까 부제목 만든다고 했었잖아. 길거리의 쓰레기통 수를 늘려야 한다. 자 그러면 앞에 있었던 제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보자. 자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양심만 보면 뭔지 모른단 말이야. 당연히 깨끗한 거리가 맞긴 해. 그치? 그리고 쓰레기통을 잘 사용하자니까 양심도 맞긴 해. 근데 이것만 보고는 주장이 잘 드러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부제에서 어떤 걸 쓰자? 쓰레기통의 수를 늘리자라는 주장을 한 번 더 잘 보완할 수 있는 부제목을 쓰자는 거야. 알겠죠? 자 됐나요? 자 고쳤을 때 어떻게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은 없는지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은 없는지 독자 흥미를 관심을 끌만한 설득 전략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된다. 여기까지 됐나요? 어렵진 않지? 자 그러면 페이지 112페이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 수정이 된 거야. 완성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달라진 점 부제목 사용하고 있네. 그치? 무엇 때문에? 주장이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자 그러면 길거리에 쓰레기통 찾지 못해서 벽에 있는가? 라고 의문을 사용해. 그러면 그거는 경험을 뭐 한다? 환기한다. 그래서 오히려 독자들한테 관심과 흥미를 확 끌 수 있죠. 흥미, 주의 다 끌 수 있어. 자,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부족해서 쓰레기를 버리려면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문제 상황을 제시해준다고 했어.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자, 쓰레기통을 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뭐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버리고 미관을 해치니까.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문제 상황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사람들이 그 결말 부분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도 여기서 있었구나. 그쵸? 눈 뜨세요. 자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늘리면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첫째, 둘째 있는 거 있지? 이거를 우리가 담화 표지라 그래. 표지판이야. 그 뒤에서 뭘 얘기할 건지 앞부분에서 먼저 얘기해 주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깔끔히 정리되는 효과가 있겠죠. 거리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자, 지금 줄인 뒤로는 버릴 곳을 찾지 못하고 아무 곳에나 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더러워지고 있거든.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 두 번째, 재활용 쓰레기 수거율을 할 수 있어. 조사에 따르면 그래서 오히려 근거 자료를 갖고 와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점이 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땡땡구라고 실제 사례도 갖고 오고 있네. 훨씬 더 사람들은 설득이 더 쉽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 길거리에서 수를 늘리면 어떻게 될 거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근거 1 개선하고 근거 2 수거율을 높일 수 있다. 그거 한 번 더 요약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당부. 한 번 더 당부해주고 마무리했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한 번 더 복습을 하자면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어떻게 문제 상황 통해서 주장도 떠올리고 그리고 매체도 신경을 쓰는 거야. 매체도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내용에 맞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서 설득력을 높이자 하는 거겠죠. 목적에 맞게. 눈 떠. 얘들아 너무 졸려하는데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근거는 구성하는 거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 그리고 얘들아 내용도 정리하는 거야. 여기 단계에서 내용도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거를 구성한 다음에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당연히 짜임새 있게 개요를 짜야 된다 했죠. 서론, 본론, 결론으로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3단 구성으로 짜서 방금 했었던 거 봤었고요.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초고 쓰기는 어떤 거라고 했었죠? 개요를 바탕으로 개요가 아까 했었던 요 부분이었죠. 그걸 바탕으로 주장과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일단 처음 쓰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고쳐 쓰기도 같이 해야 돼. 고쳐 쓰기 할 때는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고쳐 쓰면서 문장이나 단어나 다 수정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자, 뭐뭐 바뀌었냐? 부자를 추가했고 의문문 바꿨고 문맥에 어울리는 단어도 바꿨고 근거도 하나 더 추가했죠. 사례 같은 경우를 그리고 주장하고 관련 없는 문장도 삭제하면서 통일성도 지켜줬다. 됐나요? 할만